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는 이야기의 숲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음식과 건강에 대한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을 뒤집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생명의 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직장인이라면 회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이 떠오르실 겁니다. 고기를 보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우리들. 그만큼 고기는 우리 식문화의 중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단백질, 과연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걸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kg당 1g이라고 생각해보죠. 만약 당신의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60g입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즐겁게 먹다 보면 100g, 150g을 섭취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럼 60g을 초과한 나머지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분의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어 다음날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 먹는 거 든든하게 먹어두자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몸은 여분의 단백질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필요량을 초과한 단백질은 그저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허무하게 빠져나갈 뿐입니다. 혹시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날 소변색이 유난히 짙고 거품이 많이 생겼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거품이 당신의 돈과 건강이 함께 빠져나가는 신호, 즉 단백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맛을 즐겼지만 우리 몸은 초과된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밤새도록 고된 노동을 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든든하다는 어르신들의 말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위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다 소화됩니다. 하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는 소화 속도가 훨씬 느려 위장에 4시간 이상 머무르게 됩니다. 든든하다는 느낌은 사실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다는 몸의 신호인 셈입니다. 밤늦게 고기를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나는 침대에서 편히 잠을 자면서 나의 장에게는 밤샘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새벽 2시, 3시까지도 당신의 장은 쉬지 못하고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 힘겹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기에게도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직화구이,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기가 불에 타면서 검게 그을린 부분, 혹시 맛있다고 일부러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그 검게 탄 부분을 분석해보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검출됩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이라는 의미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질이 지나가는 식도, 이 장의 점막에는 100%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검게 탄 고기를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모두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매일 몸속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체계가 이들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먹었던 그 검게 탄 고기 한 점이 10년, 20년 뒤 당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역력 이야기를 하니
한국인의 독특한 식습관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얼죽아 문화입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외치며 한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를 즐기는 모습.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치명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36.5도라는 항온성을 유지해야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추운 겨울날 소변을 보고 나면 몸이 부르르 떨리는 이유도 뜨거운 소변이 빠져나가 떨어진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 근육을 떨어 열을 발생시키는 우리 몸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이렇게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차가운 음료를 들이부으며 스스로 체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 미혼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미국보다 3, 4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이 몸을 차게 하는 습관을 지목합니다. 젊은 여성분들, 부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지키는 핵심, 장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산균은 우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열에 약하고 이를 통과하며 나오는 강력한 위산의 대부분 사멸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먹는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 아닌 죽은 균의 사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살아있는 강력한 유산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우리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발효 음식, 김치와 청국장, 된장입니다. 채소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이 음식들 속에 식물성 유산균은 끓여도 얼려도 죽지 않고 강한 위산을 뚫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중간균이 존재합니다. 유익균이 조금만 우세해지면 70%에 달하는 중간균이 유익균의 편에 서서 장 건강을 좋게 만들고 반대의 경우엔 장을 병들게 합니다. 김치와 청국장은 우리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지원군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라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무감에 물을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물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국, 찌개 등 음식을 통해서도 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수박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2리터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물을 억지로 마시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상 그 어떤 정밀 기계보다 뛰어난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본 소변 색깔이 짙은 노란색이라면 그것은 주인님, 지금 몸에 물이 부족하니어서 물을 보충해주세요. 라는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때 물 한 컵을 마셔주면 됩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전기 신호 체계를 망가뜨려 무기력증, 현기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들이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례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염식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김치, 장류 등 염장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때문에 과도한 염분 섭취를 줄이라는 의미가 와전된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그냥 물이 아닌 영,
9%의 소금물입니다. 땀과 소변으로 소금이 빠져나가는 만큼 적절한 양의 소금을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전하트륨혈증을 유발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보도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커피가 위험한 것은 아니며 어떻게 볶고 얼마나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은 원래보다 10배, 20배 연하게 희석하여 그 향을 음미하며 차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효약이나 비법을 찾아 헤매기보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장수의 가장 위대한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 데에는 사실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과거 제 아이가 힘든 투병 과정을 겪을 때 저희 가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많은 특효약과 비법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모두 잘못된 선택이었고 수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른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저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제가 15년 넘게 이 지식 나눔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강의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는 이야기의 숲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음식과 건강에 대한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을 뒤집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생명의 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직장인이라면 회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이 떠오르실 겁니다. 고기를 보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우리들. 그만큼 고기는 우리 식문화의 중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단백질, 과연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걸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kg당 1g이라고 생각해보죠. 만약 당신의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60g입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즐겁게 먹다 보면 100g, 150g을 섭취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럼 60g을 초과한 나머지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분의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어 다음날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 먹는 거 든든하게 먹어두자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몸은 여분의 단백질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필요량을 초과한 단백질은 그저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허무하게 빠져나갈 뿐입니다. 혹시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 날 소변색이 유난히 짙고 거품이 많이 생겼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거품이 당신의 돈과 건강이 함께 빠져나가는 신호, 즉 단백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맛을 즐겼지만
우리 몸은 초과된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밤새도록 고된 노동을 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든든하다는 어르신들의 말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위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다 소화됩니다. 하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는 소화 속도가 훨씬 느려 위장에 4시간 이상 머무르게 됩니다. 든든하다는 느낌은 사실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다는 몸의 신호인 셈입니다. 밤늦게 고기를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나는 침대에서 편히 잠을 자면서 나의 장에게는 밤샘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새벽 2시, 3시까지도 당신의 장은 쉬지 못하고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 힘겹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기에게도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직화구이,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기가 불에 타면서 검게 그을린 부분, 혹시 맛있다고 일부러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그 검게 탄 부분을 분석해보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검출됩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이라는 의미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질이 지나가는 식도, 이 장의 점막에는 100%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검게 탄 고기를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모두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매일 몸속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체계가 이들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먹었던 그 검게 탄 고기 한 점이 10년, 20년 뒤 당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역력 이야기를 하니 한국인의 독특한 식습관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얼죽아 문화입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외치며 한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를 즐기는 모습.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치명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36, 5도라는 항온성을 유지해야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추운 겨울날 소변을 보고 나면 몸이 부르르 떨리는 이유도 뜨거운 소변이 빠져나가 떨어진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 근육을 떨어 열을 발생시키는 우리 몸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이렇게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차가운 음료를 들이부으며 스스로 체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 미혼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미국보다 3, 4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이 몸을 차게 하는 습관을 지목합니다. 젊은 여성분들, 부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지키는 핵심, 장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산균은 우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열에 약하고 이를 통과하며 나오는 강력한 위산의 대부분 사멸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먹는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 아닌 죽은 균의 사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살아있는 강력한 유산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우리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발효 음식, 김치와 청국장, 된장입니다. 채소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이 음식들 속에 식물성 유산균은 끓여도 얼려도 죽지 않고
강한 위산을 뚫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중간균이 존재합니다. 유익균이 조금만 우세해지면 70%에 달하는 중간균이 유익균의 편에 서서 장 건강을 좋게 만들고 반대의 경우엔 장을 병들게 합니다. 김치와 청국장은 우리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지원군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라,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무감에 물을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물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국, 찌개 등 음식을 통해서도 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수박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2리터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물을 억지로 마시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상 그 어떤 정밀 기계보다 뛰어난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본 소변 색깔이 짙은 노란색이라면 그것은 주인님, 지금 몸에 물이 부족하니어서 물을 보충해주세요. 라는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때 물 한 컵을 마셔주면 됩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전기 신호 체계를 망가뜨려 무기력증, 현기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들이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례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염식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김치, 장류 등 염장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때문에 과도한 염분 섭취를 줄이라는 의미가 와전된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그냥 물이 아닌 9%의 소금물입니다. 땀과 소변으로 소금이 빠져나가는 만큼 적절한 양의 소금을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보도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커피가 위험한 것은 아니며 어떻게 볶고 얼마나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은 원래보다 10배, 20배 연하게 희석하여 그 향을 음미하며 차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효약이나 비법을 찾아 헤매기보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장수의 가장 위대한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 데에는 사실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과거 제 아이가 힘든 투병 과정을 겪을 때 저희 가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많은 특효약과 비법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모두 잘못된 선택이었고 수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른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저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제가 15년 넘게 이 지식 나눔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강의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는 이야기의 숲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음식과 건강에 대한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을 뒤집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생명의 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직장인이라면 회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이 떠오르실 겁니다. 고기를 보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우리들. 그만큼 고기는 우리 식문화의 중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단백질, 과연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걸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kg당 1g이라고 생각해보죠. 만약 당신의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60g입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즐겁게 먹다 보면 100g, 150g을 섭취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럼 60g을 초과한 나머지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분의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어 다음날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 먹는 거 든든하게 먹어두자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몸은 여분의 단백질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필요량을 초과한 단백질은 그저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허무하게 빠져나갈 뿐입니다. 혹시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 날 소변색이 유난히 짙고 거품이 많이 생겼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거품이 당신의 돈과 건강이 함께 빠져나가는 신호, 즉 단백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맛을 즐겼지만 우리 몸은 초과된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밤새도록 고된 노동을 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든든하다는 어르신들의 말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위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다 소화됩니다. 하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는 소화 속도가 훨씬 느려 위장에 4시간 이상 머무르게 됩니다. 든든하다는 느낌은 사실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다는 몸의 신호인 셈입니다. 밤늦게 고기를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나는 침대에서 편히 잠을 자면서 나의 장에게는 밤샘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새벽 2시, 3시까지도 당신의 장은 쉬지 못하고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 힘겹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기에게도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직화구이,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기가 불에 타면서 검게 그을린 부분, 혹시 맛있다고 일부러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그 검게 탄 부분을 분석해보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검출됩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이라는 의미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질이 지나가는 식도, 이 장의 점막에는 100%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검게 탄 고기를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모두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매일 몸속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체계가 이들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먹었던 그 검게 탄 고기 한 점이 10년, 20년 뒤 당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역력 이야기를 하니
한국인의 독특한 식습관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얼죽아 문화입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외치며 한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를 즐기는 모습.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치명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36.5도라는 항온성을 유지해야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추운 겨울날 소변을 보고 나면 몸이 부르르 떨리는 이유도 뜨거운 소변이 빠져나가 떨어진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 근육을 떨어 열을 발생시키는 우리 몸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이렇게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차가운 음료를 들이부으며 스스로 체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 미혼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미국보다 3, 4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이 몸을 차게 하는 습관을 지목합니다. 젊은 여성분들, 부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지키는 핵심, 장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산균은 우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열에 약하고 이를 통과하며 나오는 강력한 위산의 대부분 사멸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먹는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 아닌 죽은 균의 사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살아있는 강력한 유산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우리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발효 음식, 김치와 청국장, 된장입니다. 채소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이 음식들 속에 식물성 유산균은 끓여도 얼려도 죽지 않고 강한 위산을 뚫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중간균이 존재합니다. 유익균이 조금만 우세해지면 70%에 달하는 중간균이 유익균의 편에 서서 장 건강을 좋게 만들고 반대의 경우엔 장을 병들게 합니다. 김치와 청국장은 우리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지원군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라,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무감에 물을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물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국, 찌개 등 음식을 통해서도 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수박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2리터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물을 억지로 마시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상 그 어떤 정밀 기계보다 뛰어난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본 소변 색깔이 짙은 노란색이라면 그것은 주인님, 지금 몸에 물이 부족하니어서 물을 보충해주세요. 라는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때 물 한 컵을 마셔주면 됩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전기 신호 체계를 망가뜨려 무기력증, 현기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들이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례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염식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김치, 장류 등 염장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때문에 과도한 염분 섭취를 줄이라는 의미가 와전된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그냥 물이 아닌 영,
9%의 소금물입니다. 땀과 소변으로 소금이 빠져나가는 만큼 적절한 양의 소금을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전하트륨혈증을 유발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보도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커피가 위험한 것은 아니며 어떻게 볶고 얼마나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은 원래보다 10배, 20배 연하게 희석하여 그 향을 음미하며 차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효약이나 비법을 찾아 헤매기보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장수의 가장 위대한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 데에는 사실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과거 제 아이가 힘든 투병 과정을 겪을 때 저희 가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많은 특효약과 비법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모두 잘못된 선택이었고 수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른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저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제가 15년 넘게 이 지식 나눔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강의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는 이야기의 숲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음식과 건강에 대한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을 뒤집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생명의 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직장인이라면 회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이 떠오르실 겁니다. 고기를 보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우리들. 그만큼 고기는 우리 식문화의 중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단백질, 과연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걸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kg당 1g이라고 생각해보죠. 만약 당신의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60g입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즐겁게 먹다 보면 100g, 150g을 섭취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럼 60g을 초과한 나머지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분의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어 다음날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 먹는 거 든든하게 먹어두자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몸은 여분의 단백질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필요량을 초과한 단백질은 그저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허무하게 빠져나갈 뿐입니다. 혹시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 날 소변색이 유난히 짙고 거품이 많이 생겼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거품이 당신의 돈과 건강이 함께 빠져나가는 신호, 즉 단백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맛을 즐겼지만
우리 몸은 초과된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밤새도록 고된 노동을 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든든하다는 어르신들의 말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위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다 소화됩니다. 하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는 소화 속도가 훨씬 느려 위장에 4시간 이상 머무르게 됩니다. 든든하다는 느낌은 사실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다는 몸의 신호인 셈입니다. 밤늦게 고기를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나는 침대에서 편히 잠을 자면서 나의 장에게는 밤샘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새벽 2시, 3시까지도 당신의 장은 쉬지 못하고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 힘겹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기에게도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직화구이,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기가 불에 타면서 검게 그을린 부분, 혹시 맛있다고 일부러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그 검게 탄 부분을 분석해보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검출됩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이라는 의미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질이 지나가는 식도, 이 장의 점막에는 100%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검게 탄 고기를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모두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매일 몸속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체계가 이들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먹었던 그 검게 탄 고기 한 점이 10년, 20년 뒤 당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역력 이야기를 하니 한국인의 독특한 식습관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얼죽아 문화입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외치며 한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를 즐기는 모습.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치명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36, 5도라는 항온성을 유지해야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추운 겨울날 소변을 보고 나면 몸이 부르르 떨리는 이유도 뜨거운 소변이 빠져나가 떨어진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 근육을 떨어 열을 발생시키는 우리 몸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이렇게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차가운 음료를 들이부으며 스스로 체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 미혼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미국보다 3, 4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이 몸을 차게 하는 습관을 지목합니다. 젊은 여성분들, 부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지키는 핵심, 장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산균은 우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열에 약하고 이를 통과하며 나오는 강력한 위산의 대부분 사멸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먹는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 아닌 죽은 균의 사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살아있는 강력한 유산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우리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발효 음식, 김치와 청국장, 된장입니다. 채소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이 음식들 속에 식물성 유산균은 끓여도 얼려도 죽지 않고
강한 위산을 뚫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중간균이 존재합니다. 유익균이 조금만 우세해지면 70%에 달하는 중간균이 유익균의 편에 서서 장 건강을 좋게 만들고 반대의 경우엔 장을 병들게 합니다. 김치와 청국장은 우리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지원군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라,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무감에 물을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물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국, 찌개 등 음식을 통해서도 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수박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2리터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물을 억지로 마시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상 그 어떤 정밀 기계보다 뛰어난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본 소변 색깔이 짙은 노란색이라면 그것은 주인님, 지금 몸에 물이 부족하니어서 물을 보충해주세요. 라는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때 물 한 컵을 마셔주면 됩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전기 신호 체계를 망가뜨려 무기력증, 현기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들이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례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염식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김치, 장류 등 염장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때문에 과도한 염분 섭취를 줄이라는 의미가 와전된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그냥 물이 아닌 0.9%의 소금물입니다. 땀과 소변으로 소금이 빠져나가는 만큼 적절한 양의 소금을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저나트륨혈증을 유발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보도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커피가 위험한 것은 아니며 어떻게 볶고 얼마나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은 원래보다 10배, 20배 연하게 희석하여 그 향을 음미하며 차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효약이나 비법을 찾아 헤매기보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장수의 가장 위대한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 데에는 사실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과거 제 아이가 힘든 투병 과정을 겪을 때 저희 가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많은 특효약과 비법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모두 잘못된 선택이었고 수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른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저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제가 15년 넘게 이 지식 나눔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강의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는 이야기의 숲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음식과 건강에 대한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을 뒤집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생명의 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직장인이라면 회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이 떠오르실 겁니다. 고기를 보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우리들. 그만큼 고기는 우리 식문화의 중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단백질, 과연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걸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kg당 1g이라고 생각해보죠. 만약 당신의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60g입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즐겁게 먹다 보면 100g, 150g을 섭취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럼 60g을 초과한 나머지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분의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어 다음날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 먹는 거 든든하게 먹어두자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몸은 여분의 단백질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필요량을 초과한 단백질은 그저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허무하게 빠져나갈 뿐입니다. 혹시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 날 소변색이 유난히 짙고 거품이 많이 생겼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거품이 당신의 돈과 건강이 함께 빠져나가는 신호, 즉 단백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맛을 즐겼지만 우리 몸은 초과된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밤새도록 고된 노동을 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든든하다는 어르신들의 말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위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다 소화됩니다. 하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는 소화 속도가 훨씬 느려 위장에 4시간 이상 머무르게 됩니다. 든든하다는 느낌은 사실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다는 몸의 신호인 셈입니다. 밤늦게 고기를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나는 침대에서 편히 잠을 자면서 나의 장에게는 밤샘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새벽 2시, 3시까지도 당신의 장은 쉬지 못하고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 힘겹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기에게도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직화구이,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기가 불에 타면서 검게 그을린 부분, 혹시 맛있다고 일부러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그 검게 탄 부분을 분석해보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검출됩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이라는 의미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질이 지나가는 식도, 이 장의 점막에는 100%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검게 탄 고기를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모두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매일 몸속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강력한 면역체계가 이들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먹었던 그 검게 탄 고기 한 점이 10년, 20년 뒤 당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역력 이야기를 하니
한국인의 독특한 식습관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얼죽아 문화입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외치며 한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를 즐기는 모습.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치명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36, 5도라는 항온성을 유지해야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추운 겨울날 소변을 보고 나면 몸이 부르르 떨리는 이유도 뜨거운 소변이 빠져나가 떨어진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 근육을 떨어 열을 발생시키는 우리 몸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이렇게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차가운 음료를 들이부으며 스스로 체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 미혼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미국보다 3, 4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이 몸을 차게 하는 습관을 지목합니다. 젊은 여성분들, 부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지키는 핵심, 장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산균은 우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열에 약하고 이를 통과하며 나오는 강력한 위산의 대부분 사멸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먹는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 아닌 죽은 균의 사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살아있는 강력한 유산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우리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발효 음식, 김치와 청국장, 된장입니다. 채소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이 음식들 속에 식물성 유산균은 끓여도 얼려도 죽지 않고 강한 위산을 뚫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중간균이 존재합니다. 유익균이 조금만 우세해지면 70%에 달하는 중간균이 유익균의 편에 서서 장 건강을 좋게 만들고 반대의 경우엔 장을 병들게 합니다. 김치와 청국장은 우리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지원군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라,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무감에 물을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물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국, 찌개 등 음식을 통해서도 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수박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2리터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물을 억지로 마시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상 그 어떤 정밀 기계보다 뛰어난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본 소변 색깔이 짙은 노란색이라면 그것은 주인님, 지금 몸에 물이 부족하니어서 물을 보충해주세요. 라는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때 물 한 컵을 마셔주면 됩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전기 신호 체계를 망가뜨려 무기력증, 현기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선수들이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례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염식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김치, 장류 등 염장 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때문에 과도한 염분 섭취를 줄이라는 의미가 와전된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그냥 물이 아닌 영,
9%의 소금물입니다. 땀과 소변으로 소금이 빠져나가는 만큼 적절한 양의 소금을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전하트륨혈증을 유발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